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전 정부에서 어떤 정보공개 소송이 있는지 현황을 들여다보는 건 당연한 조치라면서 소송 내용과 승소 가능성, 그리고 추가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것처럼 다른 소송도 취하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으며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의 취하 여부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항소를 취하한 데 이어서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 소송 사건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보공개를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향해 끊임없는 정치보복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한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아닌 대놓고 노골적으로 벌이는 명백한 정치보복 행위인데요.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는 윤 정부의 도발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정보공개 소송 전수조사로 전 정부에 있었던 소송 대응 현황을 확인 중인데요. 여기에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 여부도 포함되어 있어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벌이는 전수조사인데요. 누가 봐도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정치 보복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전체 정보 공개 소송에 대한 정부 측 항소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추후 재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가진 정보를 가급적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앞서 국가안보실은 지난 16일 서해 월북 공무원 사건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로 정부가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추가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특히 정부가 피고로 소송을 이어온 건에 대해서는 문정부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소송인데요.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시민단체 납세연맹이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 대한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납세연맹은 이듬해 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정보공개 행정처분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 의전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2일 항소했는데요. 당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항소 이후 김 여사의 모든 옷은 사비로 구매한다. 예외는 2번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김 여사가 5만원권 현찰로 의상 700만원어치를 샀다는 진술이 나온 상태인데요. 물론 사비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고 개별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보다 정부가 패소하면 막대한 소송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전반적으로 승소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한 정보들은 임기 만료 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공개하려면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서해 월북 공무원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지만 관련 핵심 정보는 공개할 수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인 거죠. 한편 대통령실은 모든 항소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애둘러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한다라는 취지라는 겁니다. 법원 판결은 판례로서 여러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가 최종 판결을 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는지도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이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공개가 불가능한 문재인 정부의 비공개 자료를 공개해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인데요. 뭐 이럴 줄 몰랐던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송까지 일방적으로 취하하는 건 결국 싸우자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사장과 직원들 아예 그냥 잠적을 해버린 상태인데. 본인들이 이렇게 큰 공사를 수주했으면 널리 알릴 일인데. 그렇죠. 야, 우리 청와대 했어. 우리 앞으로 잘 나갈 거야. 이렇게 천전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예 그냥 잠적을 하고 저희 연락처로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적입니다. 이상하네요. 네. 이상합니다. 이게 조달청의 이제 나라장터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알려진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 추가 발주는 비공개할 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감시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조달청에 공개를 하는 건 이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쓰는 어찌 보면 머슴인데 돈을 어디다 썼다라고 하는 주인에게, 국민에게 이걸 이제 보고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법령으로 다 되어 있는데 청와대가 아니죠. 자꾸 청와대가 나오는데 용산 집무실과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이제 일체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직장이다 보니까 잠깐 나오시는군요. 일체 공개하지 않겠다. 이건 뭔가 그런 의무, 주인인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감춰야 될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계속 증폭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용산에 있던 군 신설들이 대거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대거 보안공사가 나올 텐데 네. 그런 공사들도 다 이런 식으로 가려질 거 아닙니까? 공개 안 네, 하면. 그렇습니다. 2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30년 기자 출신답게 다누림 건설 의혹과 관련해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역시 기자 출신답게 밝혀낸 취재 내용이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대통령실 2층 리모델링 공사를 6억 8천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각종 의혹에 휩싸인 다누림건설 대표가 의혹 확산 후 잠적했습니다. 2주 넘게 사무실에는 아무도 출근하고 있지 않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 조달청은 조회 시스템마저 차단하면서 언론과 야권으로부터 더 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기반 시민언론 열린공감TV는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방송을 통해 최근 대통령실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된 다누림건설은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지면서 대표 등이 잠적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즉 이 회사의 서류상 대표인 김승혜 씨가 의혹 보도 후 자택에도 들어오지 않고 잠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조달청도 14일 조회 시스템이 차단되며 의혹은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시민언론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는 다누림건설이 페이퍼 컴퍼니이며 실제 원 소유주는 78년생 안유식 씨로 추측된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강 기자는 또 안 씨는 전국의 페이퍼 컴퍼니 26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안 씨 또한 바지 사장으로 보고 실소유주를 김건희 씨 측근으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탄핵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조달청의 정부 수의계약 내역 검색 시스템 차단과 관련해 누가 이 같은 결정을 했고 지시를 내렸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는데요. 조호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란의 해명 대신 조달청 서비스 중단 누가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밝히기 바란다는 서명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12시를 기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 현황 조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논란이 지속되는데 부담을 느껴 공지 작성 4분 뒤 곧바로 차단됐다고 하니 매우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못할 망정 오히려 관련 내용을 감추려 하다니 뻔뻔하다. 누가 이 같은 결정을 했고 지시를 내렸는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안상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공개됐다고 해명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다누림 건설 수의계약 의혹.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